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완연한 상승도 완연한 하락도 아닙니다. 자금이 빠르게 돌면서 테마별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새벽에 케빈 씨가 다시 물가가 아직 높다고 발언하면서 금리가 조금 튀었거든요. 여기서 고용이라도 좀 잘 나와야 할 텐데 고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고용 지표가 호조입니다. 그렇게 돼서 케빈 오씨의 스탠스가 확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좀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시장이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달러 강세는 여전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화까지 지금 원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화 트레이드에 대한 좀 걱정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나 순매도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이어가고 풀려가는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U에 관한 소식이죠. EU가 중국산 저가 소포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강 무관세 쿼터를 반토막 냈죠.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가 지금 들어왔었는데 EU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철강주들이나 중국 커머스의 어떤 공습으로 주춤했던 국내 유통이나 물류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좀 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에 관한 소식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관련 전공정, 후공정 설비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죠. 단순히 공장만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HBM 패키징 같은 후공정과 좀 미세화를 위한 전공정의 핵심 장비들까지도 좀 자금이 흐를 상황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측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소부장이나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들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 전략은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스닥 중소형주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률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대규모 자금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무리한 좀 저점 매수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좀 약하지만 코스닥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었죠. 어제만 하더라도 조정 기간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앉아 있었죠. 코스닥 중소형주가 좀 많은 분들이 마음 고생이 좀 많았을 텐데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나 코스닥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순환매 수급을 공략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전일, 방산, 전선, 전력기기, 화장품 등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강조드리는 섹터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중국 견제 이슈로 인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주나 유통주도 수급이 좀 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 다만 좀 변동성 자체가 강한 장세죠. 다들 요즘 좀 느끼실 텐데 장 초반에 짧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소부장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관련해서 장비주, 부품주들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하시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짧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꼭 인지를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700억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코스피 중에서는 특히나 삼전닉스를 위주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무려 40조 원을 넘게 매도세가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리밸런싱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유효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도주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장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프리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좀 빠져지고 있어요. 현재 환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확실히 많이 반납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보셔도 SK하이닉스만 해도 240만 원 바로 아래고요. 삼성전자만 해도 30만 원 바로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죠. 상세 설계 그리고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6,000톤급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6척을 무려 6척이죠.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고요. 이 수주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좀 무거운 조선주 중에서도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좀 꾸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필에너지입니다. 오전 장 열자마자 엄청나게 좀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710억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 자체는 필에너지 작년 매출의 2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니까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노타죠. 노타 필요사 AI 데이터 센터용 NPU를 좀 최적화를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타 엔비디아의 좀 주목까지 받고 있고요. LG와 함께 좀 이쪽으로 필요사 AI 데이터용 쪽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델 경량화나 좀 최적화 기술 자체가 현재 이 필요사 AI에 되게 필요한 좀 기술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성공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모델을 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정말 샌디스크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주가가 밀린 탓인지 오늘 우리 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삼전닉스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하나오션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수주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하나오션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10% 넘는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짚어주셨고요. 달바글로벌과 노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6월 25일에 공약주로 가져와 주신 종목입니다. 화장품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앞으로 해외 수출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달바글로벌 오늘장에서 지금 프리장에서 1.8%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24만 원이기 때문에 공약주로 가져와 주실 때 22만 6천 원보다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리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전일 좀 많이 상승했던 전선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전선주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여러 섹터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빅테크들이 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쇼티지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이 지금 공장이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수요가 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선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요 전선사죠. 주요 전선사의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12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12조 원을 돌파를 한 것도요. LS 전선과 대한전선 단 두 기업의 수주 잔고만 합쳤다고 하더라도 1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난 금액인데 이만큼 좀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 에너지 기구 IEA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지금보다 전력 소비량이 계속해서 더욱더 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전기의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여전히 전력망과 전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모든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 매년 평균 5천억 달러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해야 현재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폭을 좀 따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하나로는 한 700조 원 정도가 자본이 전력망에 투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이 빠르게 좀 상승하는 모멘텀을 글로벌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좀 내놨었고요. 하나 좀 또 예를 들자면요. 최근 또 풍력 에너지가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풍력 에너지 또한 전선주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해적 케이블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해적 케이블도 풍력 에너지의 필수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선주에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태양광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전선의 모든 기본은 전선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선 전력기기 자체 시장에서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유행이 전혀 아니고요. 테마주도 아닙니다. 2030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그런 흐름세를 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전선주들 수요가 엄청나게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최근만 하더라도 공급의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모멘텀 자체를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주요 전선주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원전선, 자동차용 전선, 현대차나 기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저압 및 전력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전력 쇼티지에 따른 제품들이 좀 단가가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단가의 인상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 원픽 종목 중에 또 한 번 나왔었죠. 대원전선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가온전선입니다. 2024년 인수 완료한 북미 법인의 이를 통해서 좀 현지 데이터 센터의 배전 시장을 공략을 확실하게 좀 하고 있고 좀 공략한 거를 결실을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대형 송전보다는요 도심이나 데이터 센터 내부로 전력을 좀 이것저것 뿌려주는 배전 케이블이나 통신선, 버스덕트를 좀 다루는 전문 기업이고요. 얼마 전에도 테슬라와 계약 공급
체결 소식까지 좀 들려왔었죠. 미국 현지화를 좀 성공했다라고 보이고요. 새로운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입니다. 고마진 초과압 케이블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 해적 케이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해서 해적 케이블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원래는 뒤쪽에서 말씀드린 LS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전선도 좀 뛰어들었다. 턴어라운드에 좀 가속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동부 쪽과 중동 쪽 인프라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상당히 강점이 좀 있다. 대한전선이 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HVDC 사업까지 또 진출을 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수주까지 대한전선 좀 엮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S죠. 전선 관련 글로벌 탑티어 기업입니다. 기업 기술 장벽 자체가요. 좀 상당히 높습니다. 초고압 해적 케이블이나 HVDC 분야에서 되게 독보적인 아시아 강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글로벌 프로젝트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도 이미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꾸준하게 좀 받고 있었고 해적 케이블에 상당한 좀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글로벌적으로는 LS가 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아직까지도 수주 기대는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온전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온전선 무상증자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권리락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부터도 좀 탄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눌림목이 나오는 장면도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이따금씩 폭발하는 모습 자체도 좀 보입니다. 확실히 떨어질 때는 좀 거래량 자체도 완전히 동반돼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평선 자체가 무난하게 좀 흘러왔어요. 중장기 선 자체도 정배열로 나아가고 있었죠. 추세는 여전히 좀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좀 밀어 올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워낙 좀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까지 좀 받쳐준다면요, 최고점까지 밀어 올리는 돌파하는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7월 중순부터는 좀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에 신주 상장일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종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의 중순부터는 좀 방어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선 테마 속에서 가온전선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전선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은데요. 해외 수주의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갔습니다. 특히나 가온전선을 시작으로 해서 대원전선이나 LS 일렉트릭까지 어제 장에서 시세를 분출해냈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6월 22일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제 장에서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속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게 된다면 물론 이 해당 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단의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이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전력과 전선에 대한 병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온전선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굉장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상방이 추가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7월 말에는 신규 상장이 기대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테마와 가온전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해당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계속해서 장중대응 전략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분이고요. 개장 상황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8,000선을 깨고 지금 5% 넘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3% 넘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900선을 깼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도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7,800억 원이랑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계시는지 수익률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기부터 LS 일렉트릭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프리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테마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원전선이나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에 가져와 주셨던 공약주죠. 20%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6월 22일에 가져와 주셨는데 8%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전선주 특집이 좀 돼버렸는데 네. 말씀을 좀 하시다 보니까 전선주에 제가 좀 워낙 강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전선주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전체에서 현재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선주는 좀 꾸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26일부터 거래량 자체가 점점 좀 늘어가는 상황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추세 전환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들이 좀 대형주에서 빠져나와서 그 결과 거래량까지 좀 여러 번 붙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눌림목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일선이 21선 아래에 좀 깔려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 자체도
좀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좀 눌릴 수 있다는 거를 좀 전제를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선주 자체에서 좀 반응이 좋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요. 지금 오늘 장처럼 조정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러다가 또 장 후반에 가서 또 수급이 좀 쏠리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눌림목이 발생할 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이 21선이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 아래로 떨어지고요. 지금 이 저항선 쪽 가까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전일이죠. 양봉인 이 선까지 좀 내려가게 된다면 좀 두고 보셔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현재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 다만 윗꼬리는 좀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뷰 타임 가져봤습니다. 일단 대원전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이 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의 OSAT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등에 업고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후공정 물량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투톱의 공급망으로서 상당히 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을 둔 채로요, 후공정 외주 물량을 좀 전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의 외주 물량을 좀 전담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매출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상반기부터 장비 세팅이 좀 준비가 끝났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공장을 가동시킬 만큼 지금 준비가 된 상태고, 하반기부터 가동률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또 큰 폭으로 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0% 이상 증가하였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500% 이상 좀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좀 D램과 서버용 고부가 패키징의 좀 수주가 많이 좀 쏟아진 결과고요. 현재 지수가 좀 조정기를 많이 받고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지수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저는 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어떤가, 좀 주목을 하셔야 하는 소부장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무작정 좀 폭등하는 테마주와는 완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월 초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을 좀 가려졌는데, 고점을 좀 찍은 후에 조정이 다시 내려왔어요. 좀 많이 좀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부터 에너지를 좀 많이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장대 영봉 나오면서 현재 박스권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거래량이겠죠. 거래량 자체가 떨어지고 있지만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하방 지지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까지도 현재 되게 정배열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중장기적으로도 좀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방 지지선이 튼튼하다,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자체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들어왔다가 곧장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일 양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눌리더라도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1선 아래까지 좀 떨어져도요. 저는 여기를 좀 하방 돌파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 확대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52,000원 이하, 1차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48,000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하나마이크론 만나봤습니다. 후공정 전문 기업이죠. 베트남 법인의 후공정 외주 물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11% 빠지고 있거든요. 제시해 주신 매수가보다 지금 손절가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4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를 다시 한번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매수가라고 하기에는 이거 확정 금액 자체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장중이라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제가 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업의 펀더멘탈이 지금 훼손이 된 게 아니고요. 시장 전체가 지금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좀 견고하니까 점점 더 이런 기간에 좀 모아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빠질 때마다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단순히 수급에 의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에 관련된 소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공략주 만나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보성 파워텍인데요. 보성 파워텍 이 전력에 또 관한 기업이죠. 전력 인프라 기자재 전문 기업이죠. 철탑을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제작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직접 시험이나 검증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까지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HVDC나 고압 직류 송전이죠. 고압 직류 송전의 확충을 한국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에 들어가는 철탑을 좀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그 기업이 바로 보성 파워텍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부와 한전의 주도하로 좀 이루어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전에서 대규모 발주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 하반기 대규모 발주에 엄청난 지금 그 수주의 후보로 강력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성 파워텍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송전용 철탑 제작 기술을 원래 일본 쪽에서 굉장히 저희가 의존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을 자체 기술로 인해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 보성 파워텍이다.
라는 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좀 깊게 받아왔습니다.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심지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짓눌리는 상황이 나왔었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좀 위축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양봉이 뜨고 나서부터 곧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밑에까지 흘러내리는 경우는 없는데 시장 전체가 제가 짓눌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짓눌리는 상황 때만 해도 WTI 지수까지도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까지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일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면서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거래량 자체는 현재 보성 파워텍에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현재 거래량 없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아주 작은 미세한 매수세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9%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탄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좀 말려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외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이어갔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말은요, 호재나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요, 상당히 좀 많이 튈 수 있거든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멘텀 자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좀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그리고 쌍바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미 두 번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 저점 매수세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강하게 좀 튕겨져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바닥권 공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8,05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9,500원, 손절가 6,5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성 파워텍 만나봤습니다. 전력 인프라 기자재 전문 기업이죠. 전선주들이 상승을 하면 같은 밸류체인 내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전의 수주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보성 파워텍도 지수가 밀리면서 5%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7,500선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눌림목 전략이 유효할까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드린 금액에서 현재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50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셔도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전부 만나봤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